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의 서술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문장이나 절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중요한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법적인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서술어와 관련된 모든 문법들을 이번 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요. 관련 문법들은 이후 영상들에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서술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영상의 학습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이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서술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sentence죠.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문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째, 문장은 서술, 물음, 명령, 감탄 등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의 완결된 뜻을 나타내는 말과 글의 기본 단위이다. 둘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생략될 수 있다. 셋째, 문장 끝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따위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자, 이렇게 문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글 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본 단위가 바로 문장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문장들은 마침표와 같은 문장 부호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어란 문장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로 주로 문장 앞에 나와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에이전트,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문장 끝에 나와요. 문장 끝에 나와서 앞에 있는 주어의 성질, 상태, 움직임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겠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날씨인데요. 명사 날씨 바로 뒤에 주격조사 가가 붙어서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문장 끝에 나온 "좋겠어요죠." 이 서술어는 형용사예요. 주어, 명사, 날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술어 자리에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명사이다 표현이 오는데요. 서술어 자리에 나타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다. 이것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어요. 바로 어간과 어미입니다. 어간은 서술어의 의미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어미는 어간과 달리 상황에 따라서 혹은 전달하는 문법 정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언제 사건이 일어나는지, 즉 과거인지 현재인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높임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형태의 어미가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술어의 어간 뒤에 오는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여서 높임 또는 시제 등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로는 주어를 높여 말할 때 붙이는 시 또는 의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앗 이런 어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 뒤에 즉 서술어의 제일 마지막에 오는 어미입니다. 보통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고요. 상대 높임과 같은 문법 표현을 하는 어미들입니다. 자, 상대 높임, 문장의 종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요체를 나타내는 폴라잇 엔딩 어요아요나 하십시오체를 만드는 디퍼런셜 엔딩 습니다, 습니까 등의 어미들이 있습니다. 서술어에 붙는 이런 다양한 어미들은 중요한 한국어 문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어미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어미들은 앞으로 다른 영상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어의 서술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간,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요소들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서술어의 어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제, 문형, 높임끝과 같은 한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어 어미들의 종류와 용법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한국어 문법은 이런 어간,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 이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서술어의 제일 앞에는 어간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어말 어미는 반드시 어말 어미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말 어미는 이름 그대로 서술어의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 위치에 와야 합니다. 이 어간과 어미들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어간과 어미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어요. 자, 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종류의 어미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기능이 다른 어미들이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어미들이 나타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로 분류되는 어미들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씨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엇. 자, 이 어미는 보시는 것처럼 두 번 반복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혹은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어미들은 한 서술어 안에서 동시에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실제 예를 가지고 서술어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덧붙이셨었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서술어가 사실 굉장히 길죠. 자, 요거 맞는 한국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덧붙이셨었겠습니까?" 이거죠. 그쵸? 아주 긴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가 어떤 어간과 어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서술어는 동사 덧붙이다에 여러 어미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먼저 이 서술어의 어간은 보시는 것처럼 덧붙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간 바로 뒤에는 어떤 어미가 올 수 있죠?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있어요. 이 서술어의 경우에 모든 선어말 어미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말 어미가 이렇게 오죠. 자, 이렇게 쓰인 어미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글을 읽는 독자들은 문장의 종류, 높임법,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혹은 상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 예문을 보면 서술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나와서 아주 긴 서술어가 만들어졌는데 한국어의 서술어는 이렇게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항상 같이 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죠.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소들을 제외하고 다른 요소들 모두 생략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의 어간과 어말어미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어말 어미는 필요한 요소들만 정해진 위치에 나타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가 사과를 먹었어요.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먹었어요입니다. 먹었어요는 어간 먹 뒤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어시 왔고 그다음에 어말 어미 어요가 온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어말 어미의 다른 요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예처럼 어떤 문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나 행위를 기술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선어말 어미 엇조차도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엇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수 요소들로만 구성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먹었어요가 아니고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말어미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서술어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문장의 유형, 즉 이 문장이 평서문인지 또는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등을 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말어미는 상대 높임법, 영어로는 스피치 라브 또는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대 높임법을 표시하는 역할도 해요. 지금 보시는 표는 문장의 유형과 스피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어말어미가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말어미 는다는 플레인 스타일로서 평서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미이고요. 습니까? 이런 어미는 한국어에서 가장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춰서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인데요. 문장 형식은 의문문, 퀘스천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말 어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사전에서 단어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마 대부분 사전을 찾아보실 텐데요. 그럼 한국어 사전에서 단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넓어요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넓어요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한국어 사전에서 넓어요를 직접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 넓어요를 있는 그대로 직접 찾을 수는 없어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특정 단어를 찾기 위해서 먼저 그 단어의 기본형을 알아야 하고요. 그 기본형을 사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형은 영어로는 딕셔너리 폼 또는 베이스 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기본형의 형태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은 단어의 어간 다음에 어미 다가 붙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미 다를 딕셔너리 엔딩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어요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려면 넓어요의 어간 널에 딕셔너리 엔딩 다를 붙인 넓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다양한 어미, 앞에서 보셨던 선어말 어미나 어말 어미, 그중에서 어떤 것들과 결합하고 결합할 수 없는지 등등 이런 여러 문법적인 정보들까지도 사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서술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어에서 서술어는 크게 어간,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간과 어말 어미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고 선어말 어미는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 다양한 어미들이 간단히 소개가 됐는데요. 다른 영상들에서 이런 각각의 어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